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오늘은 비만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비만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각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드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 편은 비만약을 먹는 것이 전체적인 지방 제거 또는 살을 빼는 거 또는 몸매를 예쁘게 하는 거 또 슬림하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비만약은 첫 번째,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옆구리, 뒷구리,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이렇게 그 배꼽 주변으로 쌓이는 그런 지방들, 요런 거라든지 또는 날개살이라든지 또는 요런데, 그쵸, 요런 걸 날개살이라고도 하고 부유방이라든지 이게 그 겨드랑이살, 요런 부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국소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그 먹는 약으로도 좀 어렵고요, 운동으로도 좀 어렵고,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울사라라든지 슈링크 리프팅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펙 주사, 이런 걸로 그 부분에 지방과 셀룰라이트를 같이 녹이고 붙여줘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첫 번째, 그 국소적인 부분에는 비만약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난번에 그 설명드린 그 각 약물의 부작용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비만약을 먹게 되면은 몸에서 살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살이라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 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부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부분, 그 다음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3부분 중에서 가장 그 빼고 싶은 건 지방이겠죠.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 그리고 몸매를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요즘 뭐 애플힙 얘기도 나오고 근육은 보존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당으로 된 부분은, 사실은 당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는 있지만은 어떤 부피나 어떤 이제 특별한 질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몸에서 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3가지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인 비타민, 이런 거를 섭취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99% 또는 90% 가까이가 이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겠죠. 물은 워낙 그 생명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형태로 섭취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제 근육에서 저장하지 않는 그 여분의 칼로리들, 이런 부분들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저장 공간이고, 또 추운 지방 같은 데서는 이제 지방층이 단열 효과도 나타내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 3가지 중에서 다이어트가 시작되면은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고 나서 지방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살이 찔 때는 반대로 지방이 맨 먼저 축적이 되고, 그쵸, 여분의 칼로리가 나오니까 우리 지방에 먼저 축적해 놓자, 그리고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축적을 합니다. 단백질을, 그러니까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당의 성분은 계속 우리 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을 지금 아마 우리 독자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바로 캐치하셨을 겁니다. 빠져나갈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로 빠져나갔는데, 다시 찔 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형태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이 빠졌다가 요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돌아온다든지, 또 빠졌다가 다시 요요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방은 점점 늘어나고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 근육은 우리 몸의
당을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관이면서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이나 뭐 내장처럼 당을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대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대사 기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저장하기도 하고 당을 소모하기도 하고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과 기본적인 탄수화물 소모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육이 줄어들수록 나중에 요요가 생길 때는 더 빠른 속도로 요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심파터 미메틱스, 그러니까 교감신경 흥분제로 어떤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을 당 그리고 지방, 근육 이런 걸 빼는 이제 교감신경 흥분제를 드시게 되면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요 현상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약을 끊는 순간 계속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 요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다이어트를 했다가 돌아오는 순간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점점 늘어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복리로 계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연이자 3% 별거 아닌 것 같죠. 연이자 3%가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복리로 이게 계산되면은, 그렇죠? 금년에는 100만 원이었던 게, 그렇죠?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갚아야 될 돈이 내년 되면은 103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103만 원에 1.03을 곱합니다. 근데 103으로 시작한 게 제가 실수네요. 어쨌든 예를 들면 이자가 10%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이자가 10%면은 첫 해에는 그 원금하고 이자가 110만 원이 발생하겠죠. 갚아야 되는 돈이 110만 원이 되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 2년만 돼도 120만 원이 아니라 121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21만 원에 다시 1.1을 곱하면은 130이 아닌 130보다 더 큰 숫자가 됩니다. 자꾸 복리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것처럼 지금 살이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근육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지고, 그리고 살이 찔 때는 다시 요 현상이 와서 살이 찔 때는, 그쵸? 지방이 먼저 찌고 단백질은 더디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지방은 점점 복리로 계산돼서 올라오고, 그쵸? 그리고 반대로 근육은 점점 복리로 계산돼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먹는 약으로 이제 조절을 하다 보면은 요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랑 대사 기능이, 그쵸?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제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이제 그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예. 세 번째는 사실 심리적인 의존성입니다. 이제 비만약에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비만약이 내 살을 빼줬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식사를 조절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든지 또는,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약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살이 좀 찌는 것 같아. 그러면 약으로, 그렇죠? 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또는 어떤 그 식사 습관 교정,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예쁜 몸을 유지하고, 이 부분들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요요 현상과 이제 지방이 줄고 단백질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심리적 의존성,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약을 이용해서 살을 빼는 문제의 그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드렸고요. 다음엔 약을 조금 써야 되는 경우 세 가지, 부득이하게 약을 써야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필가의 허선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